지역의 미래다. 취재와 수다로 무장한 기자들의 우리 지역 이슈 털기 원탁의 기자들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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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느새 2017년도 이제 거의 저물어가고 있는데 두 분은 2017년 새해 초반에 세웠던 그런 계획들 잘 지키고 계신가요? 저는 아무래도 특별한 계획보다도 일륜지 대사인 결혼식을 그렇죠. 3월 달에 올렸기 때문에 어떤 큰 일은 하나 치렀고요. 그 부분에서 어쨌든 착실하게 미래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2017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좀 아쉬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좀 살을 좀 빼야 돼요. 사실 믿지는 않으시겠지만 제가 2002년에 그 월드컵에서 주역으로 활동한 안정환 선수 있잖아요. 네. 177cm에 72kg으로 당시에 그 전성기 활약을 보였잖아요. 네. 제가 그 몸매를 계속 유지했었단 말이에요. 네. 언제까지요? 그게 한 3년 전 정도까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 그러면서 제가 선배 뵌 적이 되게 오래됐는데 기억이 없는데 그냥 좀 그렇게 믿어주시고요. 네. 아무튼 그랬는데 지금 80kg가 넘은 상태라서 조금 무게가 많이 나간다 그래서 건강 상황도 그렇고 그걸 좀 빼는 것이 일단 1차적인 목표고, 내년부터는 이제 좀 더 중장기적으로 내 인생 설계를 좀 해나가야겠다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하는 2017년 12월이 아닌가. 이승동 기자 같은 경우는 올해 나름대로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냈다고 사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올해가 참 특별했죠. 몇십 평생 이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제 나이가 밝혀지기 때문에. 제가 올해는 일단은 올해 초에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이 앞에 계신 선배님하고 1박을 하다가 핸드폰을 옆에 목격자 한 2시간을 같이 찾았는데 핸드폰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또 차를 샀습니다. 한 15년 끌고 다니는 차를 팔아서 차를 또 구입을 했고요. 또 올해 이제 26일 날 집을 제 생애 최초 신혼집을 마련해서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 있는 한 해가 올해는 좀 지나가서 지금 이제 힘겹게 잘 마무리되고 지금 이제 한지름 놓는 시기입니다. 다 가졌네요. 차도 갖고 집도 갖고 이제 결혼밖에 안 남았네요. 은근히 결혼을 강조하고 싶어서 지금 얘기한 것 같은데. 없지 않아 있지만 다 갖고 있다는 거로 말씀드린 거 있지만 불안합니다. 집 샀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신혼집이라고 제가 얼핏 지금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이제 2년 전에 신혼집을 의식해서 지금 이 입주를 하려고 했는데 좀 혼자 나홀로 입주하게 생겼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결혼에 성공하시기를 빌면서. 네. 보통 이맘때면 각 지자체별로 한 해 있었던 10대 이슈를 선정하곤 합니다. 사실 저희도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본 2017년을 이야기해볼까도 했지만, 미래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만큼은 어제보단 오늘을, 또 오늘보단 내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봤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무술년 황금개띠해, 이달을 주목하랍니다. 달력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주목해봐야 할 행사나 이슈는 무엇이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과연 세종시에서 어떤 일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왔기 때문에 세종시를 한 번쯤은 와야겠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저는 청년소득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집권여당 민주당 측에서도 2월 정도로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가 합의가 안 되고 있잖아요. 기본 양도소득세율 범위 내에서 20%가 가산이 돼서 분양권 전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50%로. 두 분은 2018년이 어떤 해인지 아세요? 앞서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이미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무술년이라고 하는데, 역학자들은 흔히 이제 십간에서 가불병정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무와 그다음에 12지에서 술이 만나서 무술년이라 표현하는데, 내년이 좀 특별한 의미가 좀 있더라고요. 황금 개띠해라고. 그렇죠. 그 무가 황금의 의미를 담고 있대요. 그래서 내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아이들은 돈도 많이 벌고 팔자도 좋다, 이런 속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니까 그 해에 단군 조선이 개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고, 고려 역시도 그 해에 개국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좀 상서롭지 않은 되게 좋은 징조가 있는 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띠 하면 뭐 생각나는 뭐 주요 사람들이 좀 있을까요? 말씀드린 또 황금개띠해가 1958년에 황금개띠해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60년 만에 황금개띠해가 다시 열리는 건데 당시에 태어난 좀 우리나라의 좀 유명 인사들로 네. 한번 보면 뭐 배우로는 뭐 장미희 씨가 있고 예. 뭐 가수로서 유명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 홍서범 씨가 있어요. 유명하죠. 조갑경 블루리아. 블루리아 조갑경이 더 유명하죠. 조갑경 씨. 김사까 씨 내 사랑 다른 거지 않습니까? 예. 어느 날 뭐 너를 이제 야구 선수로 좀 유명하신 분이 이제 그 김경문 NC 다이노스 감독 뭐 네. 이렇게 좀 있고 이만수 감독도 예, 예. 있고 뭐 그렇게 되고요. 맞네요. 그리고 정치인으로서는 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58년 또 황금개띠에 좋은 징조네요. 행정수도 긍정적으로 발언하셨죠. 긍정적으로 발언하면 내년에 네. 혹시 뭐 좋은 징조일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세종시로 한번 들어가 보면 사실 이렇게 뭐 세종시가 유명 인사가 있는 건 아닌데 뭐 굳이 손꼽자고 하면 이제 시의원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58년생 세 분이 계신데 더불어민주당의 김정봉 의원이 있고 그다음에 정준희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이경배 의원 세 분이 다 58년 개띠시더라고요. 그러면 뭐 시민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일 열심히 하는 분, 58년 개띠 중에 일 열심히 하는 분 소개시킨다 생각해서 공무원들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네. 지금 이제 세종시장 비서실장 조상호 실장. 58년생은 아니고 70년. 70년생이죠. 70년 개띠죠. 네. 개띠. 70년 그 조상호 실장. 그리고 전 이제 복지과장을 하다가 그 지금 국토부로 잠깐 파견 나갔다 이제 1월 달에 다시 돌아올 건데 김여수 과장이죠. 세종시에서 일 열심히 하기로 또 소문난 분들이 이렇게 또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좀 좋은 징조가 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저희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2018년도에 과연 세종시에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뭐 이거 시청자분들의 좀 이해를 쉽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쉽게 다달이 매달 어떤 일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좀 1월부터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싶은 생각이거든요. 자, 1월 세종시에서는 가장 주목해야 봐야 될 일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이 이제 세종시의 명운을 가를 수 있다. 거창한 말일 수도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일들이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뭐 정치적 이벤트도 있을 거고 정책적 이벤트도 있을 건데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날은 날짜를 꼭 집어서 말씀드리면 1월 29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월 2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신가요? 제가 그 질문이 나올 줄 알고 미리 외워놨습니다. 그래요? 오늘 준비가 철저해요. 들어갔는데. 국가균형발전 선언일이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4년에 대전에서 선언했던. 뭐 한 글자가 틀렸는데 선포식이 이제 공식적인 명칭인데 내년 1월 29일이 14주년을 맞는 해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관심을 갖는 것들이 어떤 그 행정수도 완성이나 지방분권 같은 그런 그 굵직굵직한 이슈들의 그 예측 프로 판세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 세종시 앞날에 중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올해는 2월 달에 아마 이 선포식 기념식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문재인, 뭐, 당시에는 이제 후보도 사실 아니었고, 이제 사실상의 후보 시절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전에 이제 참석을 해서 여기서 이제 국회 분원 이야기라든지 행정수도 이야기를 이제 처음 꺼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샀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공식적인 시위 행사에 대통령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세종시를 올 수 있는 기회라고 할까요? 참석을 하신다면 첫 공식 일정이거든요. 그게 상당히 의미를 둘 수 있는 그런 날이 1월 29일이죠. 세종시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정부 정책이 어떤 식으로 방향이 흘러갈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어떤 이제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상당히 세종시 입장에서는 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국가균형발전 선포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서 과연 어떤 발언을 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주목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이 부분에서는 사실 약간 의견이 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뭐 두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반드시 참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2018년을 얘기하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세종시 방문 여부를 빼놓고 얘기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2018년에 저는 그 지방선거도 있고 결국 대통령도 그렇고 그다음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도 그렇고 결국 그 말에서 그리고 어떤 공약에 의해서 어떤 그 한 해의 분위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당연히 대통령 당선 이후에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왔기 때문에 세종시를 한 번쯤은 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참모진들도 그런 고민을 할 텐데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저는 1월 29일 날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장담하기는 좀 어렵다고 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6월 13일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느 시기에 세종시를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지방선거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판도에 대한 부분을 1월 29일로 방점을 찍을 것이냐 아니면 그 이후에 진행되는 행정수도 개헌의 흐름을 보고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냐는 좀 봐야 되기 때문에 1월 29일로 못 박는다는 것은 조금은 위험한 얘기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참석하리라 봅니다. 아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세종시 입장에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지방분권이나 이런 것들이 그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내세운 공약이기 때문에 어떤 이 입장을 발표하는 것도 좋고 참석하는데 의미를 두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고기도 하고 참석을 하리라 보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단 조건부를 거겠습니다. 저는 그 국가 중대사가 있거나 뭐 이럴 때는 좀 뭐 참석을 못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다음번은 어떤 문재인 대통령이 세종시에 선물을 들고 올 수 있느냐. 지금 행정수도 개헌 같은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개헌에 대한 결과물이 뭐 어떤 그 집권여당 민주당 측에서 어떻게 요소에 담기느냐. 행정수도의 뭐 어떤 갈 방향들 그리고 지방분권들 뭐 이전 미정 그 부처들 이전 같은 그런 선물을 들고 올 수 있느냐에 따라서 올 수도 있다, 없을 수도 있다. 중립은 아니고요. 뭐 지방선거도 물론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뭐 따져야 될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사실 뭐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 또 불과 이제 열흘 정도도 안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이게 사실 대통령으로서 이제 뭐 지금 뭐 북한 문제든 뭐 여러 가지 지금 챙겨야 될 것들이 많아서 또 쉽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뭐 드는데 어쨌든 1월 29일에 있는 국가 균형발전 선포 기념식 여기에 이제 좀 주목될 만한 것 같고 해야 되는 건 분명한 거고요. 네, 맞습니다. 자, 뭐 어쨌든 1월에 가장 주목되는 행사로 지금 방금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1월은 이제 이렇게 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뭐 다른 행사 또 있나요? 1월 29일 이전에 4일 전이 1월 25일을 또 주목해야 됩니다. 아, 네. 왜냐하면 지난 11월 25일 날 행복도시 건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법이 시행되는 시기가 3개월 후인 1월 25일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안전부가 세종시로 못 내려오게 되어 있는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그 조항이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내려올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미 내려와야 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두 개 부처, 미이전 부처가 이전 고시를 스타트할 수 있는 그 시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1월 25일 이후에 정부가 어느 시점에 조속하게 미이전 부처를 이전하겠다라고 고시할 수 있는 절차를 추진할 것인지 그게 또 분수령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시기라고 좀 보입니다. 통상 2개월이면 충분해요. 이 절차를 봤을 때 이전하는 것 때까지 2개월이면 좀 가능한데 문재인 정부의 그 진정성은 의심이 없습니다. 또 김부겸 장관도 최근에 공식석상에서 이전을 빨리 추진하겠다 이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이춘희 시장도 지금 이제 분위기를 봤을 때 최대한 공식 브리핑 자리에서 최대한 빨리 이전이 가능할 것이다. 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정치적 셈법만 작용하지 않는다면 뭐 지방선거 연관성 이런 그 작용만 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이제 모시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데 단 이제 최근에 제3청사 정부 제3청사 건립 예산이 이제 반영이 됐죠. 정부 예산으로 120억 원 정도 반영이 됐는데 그게 이제 당장 뭐 착공 첫 삽을 뜨더라도 2년 3년 걸리는데 2021년 정도에 2021년 정도 예 그렇죠. 주가 가능한 정도로 그렇죠. 2021년 정도에 근데 이제 어떤 행안부가 인사혁신처 지금 내려와 있죠. 민간 건물에 이제 입주를 해 있는데 행안부가 완공되기 전에 삼청사가 완공되기 전에 민간인 건물로 들어오느냐 신속하게 들어와서 지금 왜냐하면 4년을 기다렸거든요. 4년을 연기가 됐기 때문에 들어오느냐 아니면 완공됐을 때 들어오느냐 요것도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건데 여기 이 시점에서 좀 민간 상가 임대인들이나 이분들이 좀 동조를 해줬으면 좋은 게 너무 이제 임대가를 이제 비싸게 하면 행안부도 부담을 가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민간 건물로 임대를 해서 들어와서
좀 재산 청사로 들어가는 게 좀 맞다고 논리를 보는데 이거는 좀 시민들의 협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민간 건물이 사실 굉장히 이제 그 요즘에 많이 남아 돌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는 뭐 그런 차원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방안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인사혁 신처가 사옥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제 저희 사옥에 그 인사혁 신처가 민간 건물로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고 아마 2021년에 정부 세종 3청사가 생기면 인사혁 신처 아마 이전할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전 시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행복도시가 지금 반쪽짜리로 가고 있는데 그 중앙부처만 내려오고 제대로 된 기능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정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데 행안부와 과기부가 언제 내려오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 의지가 좀 그 1월 25일 날 법이 시행이 되고 나서 좀 바로 좀 공포가 돼서 고시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그동안에 이제 정부 부처들도 보면은 거의 말이나 그 다음에 2월, 3월에 이전했잖아요. 그 시점까지는 좀 이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강력한 의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 민간 건물에 대한 부분은 그 이후의 문제인 것 같고요. 아까 중요한 지적을 이승용 해줬는데 그 민간 건물 업자들이 정말 대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받아 안았으면은 좀 더 이전이 빨라질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뭐 1월 25일 날 행복도시 특별법이 개정이 이제 시행에 들어가는 날을 맞아서 과연 그 과기부라든지 행안부가 그 이전 고시가 잘 이루어질 것이냐 뭐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법안에 또 하나 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행복청의 업무를 지금 현재 행복청에서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자치사무를 세종시로 이관하는 뭐 여러 가지 내용도 또 담겨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것도 내년에 그럼 그 법이 시행에 들어가면 바로 이전이 되는 건가요? 이것도 또 관심거리 아닙니까? 1월 25일부터 그 행복청이 그 세종시를 대신해서 수행하던 자치사무가 일부 이제 세종시로 이관이 되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은 5개 강공물 관리라든가 공원 녹지 조명 허가 그리고 공동구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그다음 마을 명칭 재개정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는데 그거는 이제 세종시가 그때부터 본연의 업무로 수행하게 되고 행복청은 그 업무가 빠지고 나서 도시계획과 기반시설, 그다음에 자족기능 확충이라는 그 6개 사무에 집중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예기간을 좀 뒀는데 2019년 1월 25일, 1년 뒤가 되겠죠. 그때는 건축 인허가, 아파트라든가 뭐 주택 건축 인허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협의를 해나가면서 차근차근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건축 인허가 문제까지도 행복청에서 세종시로 이관을 하게 되면 사실 행복청 같은 경우는 이제 허울만 남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뭐 저도 관련 기사를 쓰긴 썼는데요. 근데 일단은 시민들이 볼 때 야 행복청 업무 이관이 세종시로 넘어가는 게 이게 중요한 일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세종시 입장에서는 그 세종 전체 시민들이나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시청이라고도 할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정권이 바뀌면서 이 업무가 지금 이제 세종시로 넘어오면서 이제 존립기관까지 위협받는데 그 세종시에서도 예전에 과거에 자체적으로 그 행복도시 건설본부로 해서 행복청을 또 흡수하는 것도 연구를 했었는데 저는 흡수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업무를 갖고 오면서. 흡수. 예. 그리고 아까 또 이태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지금 행복청에서 가장 힘을 발휘하는 핵심 업무인 건축 인허가 업무가 지금 내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세종시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 넘어왔을 경우에는 행복청 2개국 정도, 1개국, 2개국 정도가 사실상 사라져버리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일까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행복청이 어떤 그 와야 되느냐, 수도 있느냐, 없느냐가 다뤄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시민들이 좀 관심 있게 바라볼 만한 일이라고 저는 연말합도 좀 되게 강력한 발언을 좀 했는데 저는 앞으로 와해와 흡수 행복청 직원분들이 좀 서운해할 수 있는 얘기를 좀 하셨는데 제 기사를 보면 그런 강력한 기사를 쓰는데 좀 기사 쓰다가 좀 흥분하는 성격이라가지고 그 좋은데 그러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그럼 대략 흡수라는가 와해 시기는 언제쯤이면 좋을까요? 그냥 저는 그것도 시기를 뭐 고려한다기보다도 지금 이제 행복청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원들도 지금 세종시로 방향을 선회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일단은 거기에서 어떤 이런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들을 좀 신중하게 살펴보고
뭐 이런 판단을 내리는 거는 시청자 입장이니까요. 그렇죠.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봤으면 아니, 하는 이승훈 말입니다. 기자가 되게 중요한 지적을 했어요. 되게 어쩌면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사실 지난 정부에서 행복청을 내팽개치다시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행복청 위상이 좀 강화가 돼요. 국토부 밑에 소속이 되어 있고 예산도 지금 당초에 그 한참 결정기를 달할 때는 8천억 원 이상의 그런 기관이었는데 내년 예산도 2,700억 원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완전히 4분의 1 토막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현 정부가 세종시의 정상 건설 의지가 있다면 행복청의 조직 인력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예산 부분을 보다 재정 범위 내에서 좀 전폭적으로 밀 수 있는 그런 계기, 흡수라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가져가면서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사실 세종시의 양대법 중에 하나죠. 그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이 지금 뭐 국회에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세종시 의회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좀 담고 있잖아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상당히 지금 관심이 큰 것 같은데 1월 중이면 어느 정도 가닥이 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이제 그 12월 13일까지 이제 선거 6.13 지방선거 전까지 6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안이 어느 정도 윤곽이 돼서 의견 수렴을 해서 이제 조례제정 절차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가 아직 공론화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분위기가 지역구 13석에서 19석으로 가는 것은 맞는데 그 19석으로 늘어나는 6석이 어떤 식으로 배분되느냐에서 그 자유한국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읍면 지역에서는 의석수가 3-4석 줄고 그다음에 신도시 동지역에서 더민주 강세 지역이죠. 이쪽에서는 또 대폭 느는 그런 흐름으로 어쩔 수 없이 인구수 때문에 어쩔 수 없거든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과연 자유한국당이 어떤 이 부분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지연이 되면 자칫 뭐 2월까지도 갈 수 있다는 흐름이 전개될 수 있고요. 마지노선은 2월 말까지는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3월 2일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그 예비 후보 등록, 그 시의원들 예비 후보 등록될 때 그 적용이 돼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추이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이상 기류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상임위가 이제 행안위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바뀌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제주도법이랑 같이 이제 올라가 있어요. 거기에 법안이. 그래서 처음부터 차곡차곡 원래 세종시법은 의원 정수는 마지막 단계 전체 회의까지 거의 거기를 올라갔었는데 상정이 됐었는데 지금 처음부터 다시 이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이제 법안 심사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제주도 쪽에서 도의원 정수 2명을 늘리는 법안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종시법하고 같이. 그러면 거기서 이제 세종법은 늘고 도의원, 제주도법이 2명은 안 되고, 그때 이제 제주도법은 전체에 상정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제주도에 반발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또, 정계위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연동형 대표제는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하고, 거대 당을 이제 분리할 수 있으니까요. 민주당은 좀 스탠스를 아직 정확하게 취하는 건 아닌데, 거기랑도 묶인다면, 이게 지방선거까지 또 이게 이렇게 또, 확대가 될 수 있을지도 지금 약간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뭐 이해찬 위원의 면도 있고 조직 같이 올라간 법안은 좀 아니더라도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고도 다들 말씀하시는 분위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좀 이상기류가 발견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의원 정수 관련해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여러 가지 지금 과제에 막혀서 이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